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아, 파란불이죠? 예, 네, 반대로. 정확하게는 초록불입니다. 네, 초록불인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뉴욕 증시 약세를 딛고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테슬라만 빨간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테슬라만 이제 빨간색이고요.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엔비디아랑 그 AMD가 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그 하락하는 이제 그런 기조가 바뀌진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테슬라만 시빨간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반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틀 동안 저기였죠. 공포 영화 같은 분위기였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두려운 분위기가 있었었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그거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국채금리 상승률 같은 게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하락한 이제 주가를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급하게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넘는 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전년 대비 그 기조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그에 대한 분석들이 있는데 저도 그 미국의 노동부 노동통계청 자료를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이제 너무나 공포에 휩싸였었는데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 뉴스도 미국발 인플레가 찾아온다 그러면서 그냥 엄청나게 도배가 돼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그 항목별로 보면은 스포츠 티켓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행기표, 호텔값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좀 잦아들면서 네네. 당연히 올라야 될 것들이 좀 오르고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중고차라든가 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에 따른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노동통계청 보고서를 원문을 좀 보고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노동통계청 보고서에서 이제 밑에 보면 빨갛게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 계절지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전년 대비해서 4.2% 오른 내용 이제 어저께 다 확인하셨을 텐데 네. 보니까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나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는 항목별 내용이 더 중요하더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목별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올 아이템은 4.2%가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집과 관련된 거는 다 0%대, 2%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에너지에 관계된 부분, 에너지 소비에 관계된 부분이 그 에너지가 25%, 에너지 소비가 47% 정도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연료비가 37, 특히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추럴 가스 이제 난방비죠. 그게 이제 12%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에너지의 그 기름 이제 그 퓨얼 오일이랑 가솔린이 저렇게 많이 오르게 된 거는 작년 3월이랑 4월 달에 그 기름값이 이제 그건 이제 선물 가격이긴 하지만 실제 가격이기도 하지만 그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였고 최종 이제 결제 가격이 18불, 20불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제 가격은 거래 가격은 거의 30불 정도나 그 이하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어페럴이나 이런 자동차 이런 부분을 쭉 보게 되면 옷이나 이제 다른 부분을 쭉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이제 김기성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유즈드카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부분이 21%입니다. 21%로 가장 높고요. 맨 밑에 이제 그 에어라인 페어 그러니까 이제 항공운임이 9.4% 이거는 이제 저기가 올라서 그렇겠죠. 이제 원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올라서 그럴 텐데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에너지고 가솔린이랑 연료비 상승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이제 천연가스였는데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항목에서 10% 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유가에 의한 상승으로 그 모든 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견인이 됐다고 볼 수가 좀 있고,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차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중단되기도 하고, 지금 뭐 반대초 쇼티지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뭐 생산이 안 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 올해 이 정부 주정부나 이런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차량 구입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견인한 부분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나 예. 식료품 빼고도 사실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나머지를 보더라도 일시적인, 그러니까 네네. 팬데믹 종료 뭐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표를 하나, 그냥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로 막대 그래프로 하나 제가 그냥 준비했는데, 시각적으로 저 정도로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게 그 맨 오른쪽, 맨 왼쪽이 빨간 부분이 이제 4.2%고, 나머지 에너지 부분이 그 가운데 막대기가 까만 게 에너지 부분인데, 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견인한 겁니다. 근데 이 근원 부분은 이제 파란색 음식이랑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낮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기저효과 때문에. 네. 예. 그래서 20년간 그 CPI 추이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아이템에 대한 추이인데, 이게 이 금융위기 이후에 뭐 한번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했었고,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거의 0%대까지 찍고, 올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죠. 예, 계절적 요인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네네. 급격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럼 이게 이런 요인이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우려하는 거랑 어떤 요인이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전월 대비 추이를 일단 한번 잠깐 보면, 이 전월 대비 추이는 이제 U자 커브를 제가 그리는 걸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도 네. 노동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런 커브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막대 커브를, U자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저 추이대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부분이, 이 근원 물가만 계속 간다 그러면, 저게 뭐 저 상태로 근원 물가만 가게 된다 그러면 저 상태가 유지가 될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저 상태에 가는 게 근원 물가랑 그냥 CPI, 그냥 CPI랑 CPI-U가 수렴하는 그런 추이를 보게 됩니다. 다음 표에 보면 이제 빨간색이 그냥 CPI고, 파란색이 CPI고, 빨간색이 근원 물가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차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든 뭐 식음료든 식품을 빼더라도 시간차를 가지고 수렴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시간차를 가지고 수렴하는 게 어떻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연방준비위원회 자료랑 지금 이 노동부 자료랑 확인 한번 해봤는데, 합쳐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 파란색이 10년물 금리 추이고,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100% 일치를 하지 않고 대략 한 60%, 70% 정도 일치를 하는데, 이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금리는 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00% 일치는 하지 않는데, 지금 얼추 보통 추이로 봤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후행해서 금리도 상승하는 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지금 맨 끝에 보면 빨갛게 수직하는 모습으로 물가가 상승했는데, 저게 그러면 계속 한 번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5%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 2.5 그런데,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도 2%를 넘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도 그 정도는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2.5까지는 충격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넘어가면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또 생산자 물가지수 또 시장 예상을 넘어서서 웃돌아서 나왔다는 점 또 관련해서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못다한 얘기들이 못다한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네. 오늘이 마지막 그 ARK 인베스트먼트, 어제 오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마지막 해체쇼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 6개 액티브 ETF 중에 나머지 2개가 있죠. 예,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핀테크랑 이제 우주 산업, 네, 스페이스 관련한. 예, 그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ARKF, 핀테크 이노베이션, 요거 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2019년에 상장이 됐고, 순자산은 대략 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요 내용은 지금 거래 혁신, 블록체인 기술, 그 위험변환이라는 게 ESG 관련된 거랑 위험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상세한 분야인데, 그리고 그 펀딩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벤처에서 그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고객대면 플랫폼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 중개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는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탑10 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탑10 홀딩스를 보면 첫 번째가 스퀘어인데, 이게 이제 그 상거래 플랫폼이죠. 그렇죠. 예, 결제 상거래 플랫폼이고, 네. 여기 이제 보통 이게 포스 같은 거 제공하는 업체고, 두 번째가 진로우라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는 직방이나 이런 다방, 뭐 부동산 114처럼 그 온라인으로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보통 미국은 중개 수수료가 뭐 기본적으로 4%, 아무리 낮아도 3%, 한번 집을 사고 팔면 양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뭐 한 5%씩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뭐 인건비로.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진로우 통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진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 되게 많이 아셨을 텐데, 서학개미들이 쇼피파이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랬죠. 예, 지금 약간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C라는 좀 생소한 회사인데, 여기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전자생거래 회사인데, 디지털 금융이랑 전자지갑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은 다 아실 텐데, 네. 미국에서는 사실 뭐 페이팔 없으면 결제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예. 이베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결제 시스템을 그렇죠. 하고 예, 있죠. 예,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아, 네, 네. 여기서 예, 여기서 한국에서도 뭐 그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결제하려면 페이팔 많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페이팔은 다 아실 테니까 페이팔도 결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그 어다인이라는 회사는 그 네덜란드 회사인데, 결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회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JD.com은 이제 잘 아실 텐데, 중국에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 회사인데, 직접 그 징둥닷컴인가요? 예. 여기 징둥닷컴 JD.com이라고 하니까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떠오르는 그런 회사죠. 그렇죠. 사실 뭐 네. 본인이 직접 물류 창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중개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익성이 좋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메르카도 리브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앞에랑 좀 다른 것처럼, 네, 이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는 뭐 사진, 이제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진 공유 플랫폼.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텐센트인데, 텐센트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텐센트 중국 기업 중에서 이제 유명한 그 3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죠.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그 6개 액티브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수익률, 그러니까 보통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것들 중에 다 수익률 그래프가 머리를 다 숙였는데, 근데 이것만 약간 고개를 숙일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니 그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전번에 골드만삭스, 뭐 믿을 건 아니지만 골드만삭스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한 종목들이 쇼피파이를 포함해서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쇼피파이를 비롯해서 뭐
여기 그 메르카도 리브라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혀 수익이 못 나고 있는 회사도 네, 좀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그 여기서 한 5개 탑10 홀딩스 중에 5개 정도는 개별적으로 그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만한 기업들이 좀 있어서 예, 지금 6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제 ETF 펀드들 중에서는 그나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 핀테크가 지금 네.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월요일 날 마저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